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력이 없거나 기운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노화로 인해 근력이 약화되면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힘이 많이 부족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운동 능력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나빠진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과 힘, 그리고 근육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 심장병과 호흡기 질환, 인지능력 감소부터 사망률 증가까지 노년층에게 큰 위험이 되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감소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단순한 근력 저하와 근감소증 증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자가진단까지 꼭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닥터실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남성 노인이 사망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정상 노인보다 5.2배 높았습니다. 여성 노인의 경우 근감소증 환자의 사망 및 입원율이 2.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감소증이 노년층에게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근육이 부족하면 자주 넘어지게 되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해 살이 쉽게 찌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가 근감소증에 걸리면 혈당의 변동폭이 커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기도와 식도 역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소화나 호흡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근감소증은 왜 발병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감소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영양 결핍과 노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 부족이 근감소증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근감소증은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식습관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 운동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실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드시 먼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1에서 1.2g 정도가 적절합니다. 쉽게 말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손정민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자신의 체중 1kg당 0.8g 미만인 노인은 체중 1kg당 1.2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보다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섭취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고단백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9g인 고단백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해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대구, 조기,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흰살 생선은 지방과 열량이 낮고 단백질은 풍부한데요. 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 무기질, 비타민 B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의 우둔살도 고단백 식품입니다. 소의 엉덩이 안쪽 부분인 우둔살은 다른 부위보다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습니다. 고기결이 균일해 부드러운 맛이 나 닭가슴살 대신 먹기에도 좋은데요. 우둔살은 크레아틴 성분이 풍부해 근력을 높이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해조류도 소고기 못지않은 고단백 식품인데요. 특히 마른 김은 영양소의 거의 절반이 단백질입니다. 공주대 식품영양학과 최미경 교수팀이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김, 미역, 다시마, 청각 등 해조류 11종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김은 100g당 46g, 파래는 40g, 매생이는 3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고단백 식품을 먹으면 속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하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백질은 섭취만큼이나 소화 흡수가 중요한데요. 단백질 분해와 흡수를 돕는 것은 위산과 펩신입니다. 침과 만나면 바로 분해되는 탄수화물과 달리 단백질은 위장에서 위산과 펩신이 만났을 때 소화가 시작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분비되는 위산 및 펩신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위산과 펩신의 분비량이 20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게 되는데요.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잘게 쪼갠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을 섭취해 소화 및 흡수에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만 먹으면서 운동하면 체중 감량엔 효과적이지만 근육 성장에 좋지 않은데요. 탄수화물은 근육세포 합성을 도와 근육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4대1의 비율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감소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일반적인 근력 저하와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힘이 없다. 근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근감소증은 아닙니다. 근감소증에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하는 기준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걸음걸이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우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분당 0.8m 이하를 걷는 경우가 근감소증 의심 증상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악력으로도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에 26kg 이하, 여자의 경우에 18kg 이하로 악력이 저하됐을 경우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근감소증을 자가진단해 보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근감소증이 의심된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에 5가지 문항별 점수를 합산해서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이 강하게 의심되므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4.5kg의 물체를 들어보는 방법입니다. 근력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4.5kg의 물체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참고로 4.5kg은 소화기 1개 정도의 무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방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걷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살펴봅니다. 또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지 시험해 봅니다. 네 번째는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개의 항목을 점수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항별 점수를 합산해서 4점 이상이면 가까운 건강센터나 병원에서 근감소증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감소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적절한 근력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며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 잘못된 운동이 오히려 근골격 질환이나 통증을 유발해 활동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운동 처방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감소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감소증은 무엇보다 꾸준한 단백질 섭취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